여기가 그 유명한 방탈출? 아, 근데 너무 덥지 않아요? 그러게요. 기온이 40도가 넘었네. 빨리 다음 방으로 가봐요. 네. 추워. 저기 저 곰 못 보던 곰인데? 아, 그롤라요? 네. 최근에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가까이 오기 전에 빨리 피해요. 갑자기 비가 내리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리 빨리 피해요. 살았다. 근데 저 배고파요. 우리 뭐 먹을 거 없어요? 장 보러 갔는데 채소 가격이 5배나 올라서 못 사고 그냥 왔어요. 다른 방 가서 찾아볼까요? 괜찮으세요? 날씨가 이상해서 그런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겪은 폭염, 폭우, 식량난, 질병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 속 문제들입니다. 기후변화요? 그럼 아까 그 곰 그롤라는 뭐예요? 그롤라는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기후변화의 정의와 원인,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의 관계.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는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기온이나 눈, 바람 같은 대기 상태를 말해요. 그럼 기후는 무엇일까요? 기후는 날씨를 오랫동안 조사하고 평균을 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후변화란? 기후의 특성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하겠네요. 1991년에는 서울의 여름 평균 기온이 24.1도였는데 30년이 지난 2021년에는 25.6도가 된 것처럼요. 그런데 기후변화는 왜 일어날까요? 지구의 기후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태양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 등 인간이 기후변화를 급격히 빨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구온난화를 일으켜서 기후변화를 심화시킵니다. 전 세계가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고자 국제기구인 IPCC를 설립했는데 IPCC에서 현재 기후변화는 인간의 영향이 확실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산업화로 인한 에어로졸의 증가!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있는 고체나 액체 상태의 미세한 입자인데 햇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데요. 산업화로 물건을 만들거나 소각하면서 에어로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화로 인한 산림 파괴! 태양에너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산림, 즉 숲이 매우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산불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산림 파괴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 때문에 점점 심해지고 있군요. 잠시 잊고 있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롤라! 그롤라는 회색곰과 북극곰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곰이에요. 두 곰은 사는 지역이 달라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롤라가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두 곰이 서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만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죠? 매미 소리네요. 매미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매미, 두 번째는 말매미예요. 어떤 매미 소리가 더 익숙한가요? 아마 말매미일 거예요. 참매미는 20도 초반, 말매미는 27도 이상의 날씨에서 잘 살아요.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여름에 듣는 매미 소리도 달라지게 된답니다. 와, 기후변화로 그롤라도 태어나고 매미 소리도 바뀌고 기후변화가 생물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군요. 이건 뭐죠? 급격한 기후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변화하고 감소하고 파괴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기후가 변하면 생물은 생존을 위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후가 너무 빠르게 변하면 생물이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한 먹이 그물이 깨지고 결국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겠죠. 와, 예쁜 봄꽃이 만개했어요. 매화, 개나리, 벚꽃. 꽃들이 한꺼번에 피지는 않을 텐데. 식물은 추운 환경에 있다가 적정 기온이 되면 꽃을 피우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봄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는 바람에 순서대로 피던 꽃들이 동시에 만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태계 파괴를 알리는 경고라면서요? 꿀벌은 꿀을 채취할 때 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식물 번식을 돕는데 꽃이 한 번에 피고 지면 갑자기 식량이 끊기니까 꿀벌이 살기 어려워져요. 그럼 다시 식물 번식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한국 꼬리칠의 도롱뇽이에요. 도롱뇽은 습지 주변에 서식하는데 행동 반경이 좁고 피부로 호흡하는 변온동물이라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해요. 이대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꼬리칠의 도롱뇽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나뭇가지처럼 생긴 이 생물은 대벌레입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높아서 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부화하면서 여름에 대벌레가 대발생했어요. 생물이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니냐고요. 대벌레는 참나무 등 나뭇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나무 생존에 피해를 준답니다. 푸른 바다거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데 우리나라는 제주도나 남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래 속에 알을 낳고 모래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돼요. 모래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알이 암컷으로 부화합니다. 지금도 암컷이 아주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성비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결국 푸른 바다거북은 멸종될지도 모릅니다. 풀을 먹는 메뚜기,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 개구리를 먹는 뱀. 생물은 여러 생물을 먹고 또 여러 생물에게 먹히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얽혀서 먹이 그물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먹이 그물이 파괴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토지가 건조해지고 땅이 사막처럼 변하고 있어요. 사막화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물이 살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만 사막화가 일어날까요? 건강한 바다는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해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회색 시멘트 같은 석회조류가 바닷속을 뒤덮는 바다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번째 대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멸종으로 지구의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먼 미래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 시기를 점점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물 다양성 감소가 다시 기후변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이 파괴되면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나 숲이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 카본이라 하고 해양생물, 맹그로브 숲 같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고 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보다 최대 5배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파괴로 그린 카본, 블루 카본이 저장되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겠죠. 즉, 생물 다양성 파괴는 기후변화의 결과인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도 K본,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등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이에요. 자연보호, 에너지 절약, 친환경 이동, 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참 많은데요. 먼저 우리 주변 생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 생물이 다양성을 이루고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대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를 줄여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세요.